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감천항의 러시아 선박에서 격리 중이던 선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확진자 16명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 아이스 스트리보 선원으로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의 선원 20명은 추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들과 접촉한 국내 접촉자 163명은 앞서 진행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택과 아파트, 공장 할 것 없이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공장에서도 한때 불길이 치솟았지만 다행히 항공기 이착륙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활주로입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가 서 있는 뒤쪽으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6분쯤 김해공항에 인접한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16층에서 시작된 불로 집안에 있던 65살 A씨가 숨지고 주민 16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늦은 밤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모두 불탔고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위로 보이는 2층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다 공장 안에 목재가 많다 보니 불은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부산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못지않게 여름철에도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선풍기나 에어컨 등은 반드시 퇴근할 때 전원 코드를 빼주시고 특히 모기 향불이라든지 담배 꽁초에 의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특히 차량의 경우 여름철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지는 만큼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통장 정보가 고스란히 범죄에 이용당하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이라는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53살 노진기 씨는 지난 12일 통장에 2,300만 원이 입금됐다는 휴대전화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A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대출을 신청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문자와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돈을 보낸 곳이 A은행이 아닌 B은행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찰나 A은행 담당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을 해서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노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오면은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달해 주든지 할 텐데, 이런 행동이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2,300만 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경남 창원의 한 피해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돈은 통장에 묶여 있는 상태로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노 씨가 대출을 신청한 모바일 앱도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였고 이를 통해 통장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통장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포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는 데까지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사업자에게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고 상품권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일반인들을 끌어들이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적금 3억 원을 모두 인출하려던 80대가 은행원과 경찰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어제 낮 86살 A씨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자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에 현금을 인출하려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은행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을 면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적금 3억 원을 통장에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지리산을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2년 전엔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충청도의 한 양봉농가에서 벌꿀을 훔쳐먹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람과 곰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6살 된 수컷 반달곰 오삼이가 지리산을 처음 탈출한 것은 2017년입니다. 무려 90km 떨어진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했습니다. 약초꾼 가방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달아나는가 하면 2018년에는 고속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오삼이는 김천 수도산에 방사됐는데 경북 구미를 거쳐 최근에는 충북 영동까지 이동했고 양봉농가에서 벌꿀을 훔쳐먹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반달곰 활동 반경이 15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오삼이의 활동 반경은 넓어도 너무 넓습니다. 오삼이의 이동을 두고 호기심이 많은 특성과 반달곰 개체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영역 이동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수용 가능한 반달곰 수는 최대 78마리인데 지금 현재는 69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보다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주시고 곰을 만나게 된다면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하시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면서 서서히 물러나시면 됩니다. 정부는 반달곰 서식지를 덕유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사람과 곰의 생태적 거리 두기를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울산고속도로 행복쉼터 부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건너가던 60대 남성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0시쯤에는 부산시 대저동의 한 도로에서 SUV가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갇혀있던 SUV 차량 운전자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시 연산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20명 가운데 5명이 넘어지거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차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전포동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 입구에서 후진을 하던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봇대가 부러져 한전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280여 세대에 2시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